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에까지 불법 조업 어선을 보내 큰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1월 27일 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서해에서 움직이다 동경 124도 선을 넘어 동쪽으로 침입해 들어왔는데요. 이 동경 124도 선이라는 것도 중국 측에서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지 전혀 우리의 동의하에 설정된 경계선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 군함들은 이 선조차 멋대로 넘어와 10km가량을 더 진입했는데요. 이들은 한국 쪽 바다로 들어오더니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월 26일 요즘 중국 경비함은 동경 124도 선에 바짝 붙어 항해하다 거의 매일 이 선을 넘어와 백령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군의 해상 초계기는 우리 서해의 123도에서 124도 상공에서 거의 매일 수차례 비행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중국이 자국의 해공군 전력을 한국 쪽으로 점점 더 접근시키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이 같은 전략은 서해 공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 무기인 093A형 위안급 잠수함까지 물 밖으로 나와 대놓고 항해하는 모습을 보란듯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들의 아나무인식 태도를 멈춰버리고 두려움에 덜덜 떨게 만들 무기체계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의 행동에 보여준 전혀 예상 밖의 태도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필리핀 주변에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천혜의 섬들의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고 그곳을 군사 기지화하며 영토를 빼앗아가는가 하면 해상 민병들을 동원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도의 자금과 미사일 강국 러시아의 기술력이 합쳐진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모두가 구매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착착 계획에 옮기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이 브라모스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계약하고 사인을 한 바로 다음날 중국이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을 상대로 중국이 보여왔던 태도와 너무 달라서 드디어 중국이 주변국들의 분노에 겁을 먹고 백기를 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수출되어 브라모스를 장착한 인도의 DSM-3000 잠수함에 중국이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것이 브라모스 미사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해 한국판 브라모스라 부를 만한 강력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가한 압박과 강요.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섬나라 필리핀은 태평양과 남중국해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진 자원 부국이었습니다. 필리핀 영토에는 금, 구리, 니켈, 크롬과 같은 귀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사계절 내내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농작물 또한 대량으로 재배되는 곳인데요. 이들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한국인들과 함께 적에게 맞서 싸운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1992년까지 필리핀의 수백 개는 미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제7함대의 항공모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는데요.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구축함, 순양함, 원자력 잠수함 등이 계속 드나드는 이곳으로 감히 도발을 감행하는 세력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미군이 이곳을 떠나면서 점차 어둠의 세력이 손을 뻗치기 시작하는데요. 미군이 빠져나가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 자본 또한 함께 사라졌고 필리핀의 경제는 머지않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군이 빠져나가자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 파렴치한 야욕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틀리 군도에 해군 함대를 동원하는 한편 필리핀령 스카버러 섬과 그 주변 암초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필리핀은 국제법을 통한 대응을 천명했고 머지않아 해리그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는데요. 필리핀은 이 재판에서 당당히 승소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뭐 영토는 힘센 놈이 가지는 거야 라는 듯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리는 횡포를 자행합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한층 더 심하게 이 지역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로 이 인공섬 일대에 중국 해군 군함과 해경 경비 함정들이 들어오더니 티토섬과 같은 여러 필리핀령 섬들 주변을 오가는 선박들을 납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심지어 필리핀 정부의 관공선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해상 민병들이 곳곳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필리핀 선박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마는데요. 2019년 6월 중국의 한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의 작은 어선을 박살내버리겠다는 듯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벌인 대형 선박은 곧바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필리핀 선원 22명이 물고기밥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던 베트남 어선이 이들을 발견하고 구조해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리드뱅크 해상 뺑소니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일은 이후로도 끊이지를 않았고 2달 전인 2021년 11월 18일에는 아예 중국 해경함정이 필리핀 영해 안에 자기 영해라는 듯 들어오더니 필리핀 관공선에 물대포를 쏘아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에 맞서 한국제 무기로 대항하기 시작한 필리핀. 중국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 앞에 국제사회 법과 제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체감한 필리핀은 중국의 해양 주권 침략에 맞서 강력한 해군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 잡힌 외교를 해왔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들이 수출되어 힘을 보태게 됩니다. 필리핀 공군에서는 기존에 있던 한국제 FA-50 경전투기 12대에 더해 새로운 F-16급의 전투기를 12대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과 함께 현재 2척의 신규 함정을 더 주문했으며 그 이후에도 2척을 더 발주해 총 6척의 호위함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척의 잠수함 또한 우리 한국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필리핀 해군은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육군에서도 신형 경전차와 함께 다연장 로켓, 공격 헬기, 초음속 대함미사일 도입을 확정지었는데요. 방공 호위함과 초기함, 잠수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들 중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필리핀의 현재 상황이며 머지않아 필리핀의 6회 공군 모두가 한국제 무기들로 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최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드러났는데요. 바로 인도에서 도입하게 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중국의 함대 방공 능력으로는 마하 3의 속도에 사거리 290km 이상을 자랑하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까요?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근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러시아의 기술력과 인도의 자금이 합쳐져 만들어진 치명적인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브라모스 3개 포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1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이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갑자기 중국이 필리핀에 야야야 왜 그러냐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선물 많이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기분 풀어 라고 하듯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대량의 비전투 장비를 무상으로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비전투 장비들은 필리핀 화폐로 따질 경우 10억 페소, 하나로 따질 경우 약 232억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선물한 비전투 장비에는 야전용 정수 차량과 폭발물 처리 방호복, 불도저, 지게차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급차나 소방차, 드론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장비들은 받자마자 당장 군에 배치해 사용하라는 듯 국방색으로 도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따끈따끈한 새 장비들이었고요. 이 같은 태도를 보아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중국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듯합니다. 브라모스보다 더욱 무서운 대함미사일로 중국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횡포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76mm 한 포를 가진 해군의 056형 장다호급 초기함을 해경으로 이관시키고 이 포로 유사시 선제 타격이 가능하게 법까지 뜯어고치고 있는 이들을 보면 과연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경 함정은 안전할지 걱정되는 판국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리핀의 군사력을 훨씬 상회하는 강력한 6회 공군이 있으며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필리핀처럼 중국의 함대를 위협할 수 있는 초강력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와 군이 러시아군이 보유한 P-800 오닉스 야운트의 기술을 이전받아 2021년 9월 15일 개발 완료한 신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인데요. 기존의 해성 대함미사일을 대체하는 이 미사일의 크기는 전장 6m에 발사 중량 1.5톤 정도로 브라모스 미사일의 소형화 버전인 브라모스 M과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모스처럼 주로 대함미사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대지 타격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2022-2026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이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주변국의 해양 접근 억제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 군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아음속을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순항미사일들과 달리 속도가 마 3에서 4에 이르기에 적 함정의 대응이 매우 어려워짐으로써 미사일의 생존성과 파괴력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고고도에서 약 550km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키밍을 통해 저고도로 날아갈 경우 약 300km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영해
이에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의 노즈콘과 날개 부분에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낮췄기에 적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네트워크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GPS INS 유도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자전 공격을 통해 교란시키기 어려운 KU-밴드 능동 레이더 센서에 ESM 추적 모드까지 갖추고 있어 적의 전자전 공격에 당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 전자파 방사원을 쫓아가 타격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 적용된 것처럼 냉각식 연령상 센서와 가시광 센서를 사용하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하는데요. 초음속 비행에 의한 공기 마찰열로 연령상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이를 가시광 센서로 보좌해 정확한 유도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추가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탄두에 둔감 장약을 적용해 적 함정이 갖추고 있는 근접 방어 장비 CIWS의 철갑탄이나 근접 방어 미사일의 근접 폭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적 함선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대함 벙커버스터나 다름없는 존재가 한국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요. 탄두 중량이 P-800 야운트와 유사한 200kg에서 300kg에 이르기에 장갑이 빈약한 현대 군함들을 상대로 단 한 방만으로 대파 이상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두 중량이 불과 160kg대였던 액조세 대한미사일도 5,000톤급 이하의 42형 구축함이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을 대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가진 위력은 가공할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액조세보다 훨씬 무거운 200kg에서 300kg대이며 속도가 마3 이상에 달해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인한 피해까지 더 크게 가해지기에 단 한 방으로 충분히 1만 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거나 침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중형 항공모함이라 해도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몇 발 맞았다가는 금세 전투 불능에 빠질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사일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후속함인 KDX-3 배치2 무지막지한 미사일들을 운용하게 될 한국판 아스널10 합동화력함 이외에도 한국형 구축함 KDDX, FFX 배치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의 엄청난 수량이 탑재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KV-LS에서 운용할 경우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대구급 호위함 등에도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더해 기대한 플랫폼으로도 운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중국 항모 전단이 감히 한반도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 강력한 반접근 거부 전략 A2AD 전력으로서 한국을 굳건히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해군 함대가 더 겁내야 할 것은 어쩌면 브라모스보다 이 한국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